코리아뿐만이 아니라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이거 무조건 쓴다라고가 될 때 저희한테 비전이 있는 거거든요. 열심히 알렸는데 계속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면 그건 시간만 낭비하고 또 처음부터 큰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죠. 근데 시크릿 제품이 워낙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전 제품은 항상 우리 모두가 알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쓰고 누군가한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크릿 원료는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 누가 기술 개발한 게 아니라 뭐 모든 단어가 다 약간 유니크하고 좀 신비롭고 럭셔리하고 좀 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만들어낸 거고 물과 햇빛 그리고 성스러운 땅에서 빚어낸 거의 작품이라고 봐야 되죠. 소금과 머드는 이 안에 미네랄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뭐 하나의 어떤 성분이 아니라 이 수많은 미네랄 때문에 누군가는 치유가 되고 누군가는 아름다워지고 누군가 나쁜 것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제가 잘 모를 때 들었던 거는 뭐 브롬이 염증 수치를 떨어뜨려서 우리가 아토피가 좋아지지만 처음에 잘 모를 때니까 염화나트륨 우리 몸에 좀 나쁘다는 염화나트륨이 좀 적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되게 신뢰를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언론이라든가 이런 뭐 모든 공식적인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 사해 바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관절에 좋다, 피부에 좋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 사해 바다 그 주변에 제가 갔을 때 거의 화려하지 않은 호텔 몇 개와 병원이 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화려하지 않은 사해 바다 근처가. 근데 그 병원에 사는 의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물과 광물질과 이런 소금들은 모든 염증에 효과가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신 거죠. 제가 이 사진을 계속 갖고 오는 이유는 제가 아는 지인이기도 하고요. 김동 선생님이라고 저기 인천대 체육관 나오셔갖고 저희 학원에 일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사실 제가 시크릿 만나기 전에 뉴스킬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갖고 제가 임신할 때, 아기 날 때 음료 선물해 주시고 막 샴푸 선물해 주시고 하셨던 분이신데 제가 시크릿을 이제 이분한테 뉴스킬 듣고 나서 2년 뒤에 알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역으로 얘기한 거죠. 시크릿 제품 좋다, 가입하셔라. 그랬더니 제가 원장이라 가입하신지 모르겠는데 가입하셨어요. 하시고 이제 9회 그때 사셨었는데 총각이신데 머리가 좀 없으셔갖고 맨날 모자 쓰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분명 6월 달에 가입하셨거든요. 6월, 7월에 여름에.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12월이고 이때 이 사진 아마 정유진 선생님 찍어놓으신 것 같아요. 한번 미리 찍어놔 보자고. 저희가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날지도 모른다고 머리가. 찍어놓은 건데 그분이 그 자기가 사진을 이제 단톡방에 다운로드 받았다가 3월 달에 이걸 직접 찍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몰랐냐 언제부터 썼냐 샴푸를 했더니 뉴스킨 샴푸가 좀 남아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거를 그것도 탈모 샴푸였대요. 마무리 쓰고 이제 그거 다 썼길래 이제 시크릿 샴푸가 있으니까 이때 썼는데 정말로 3개월 만에 머리가 났다고 저한테 보낸 사진이라서 제가 이제 스토리잖아요. 제가 잘 간직하면서 혼자 이제 국뽕하듯이 시크릿 뽕이 생겨갖고 막 자랑했던 사진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분한테 막 전하셨겠죠. 돈 된다, 괜찮은 사업이다. 근데 너 머리가 날 수 있다. 못 모를 때 더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는 안 난다. 내 머리 절대 안 난다. 유전이다. 이러셨는데 그래도 찍어는 놓자. 찍었는데 나신 거예요. 이 사진도 단톡방에 공유가 되기도 했었고 참 신기하죠. 이분 스토리도 있죠. 조카분이셨나? 아주 젊은 20대 조카분이 뭐 이모인지 숙모님인지 이제 아파서 머리가 다 빠지신 건데 이모 이거 쓰면 머리가 안 돼. 그러니까 이모님이 나는 아파서 빠진 거라서 약 때문에 낫지는 않을 거지만 너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하나 사줄게 이러셨다가 이렇게 머리가 난 케이스. 아마 그게 미네랄이 많고 탈모 샴푸가 아니라 건강해지면서 이렇게 모공도 튼튼해지면 난 게 아닌가. 되게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또 이 단톡방은 제 인상 깊었던 게 전주 전라도 쪽 단톡방이셨어요. 지금은 몇백 명 되시지만 여기 다 의사 선생님들. 여기 뭐 한아름 뭐 이런 분들을 빼놓고는 나머지 다 의사 선생님들, 강원경 이런 분들 빼놓고는 의사분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던 천안에 굉장히 큰 소아과 의사 선생님 아들이 아토피였는데 뭘 어떻게 낫지 않아 아토피가 이 집을 써갖고 좋아져갖고 이분은 이제 리크루팅 하신 분이고 올린 거죠. 그래서 다들 그 대화가 아빠가 저라고 아이템 소아청소년과 김영미 사장님은 와이프 여보 그래서 아들이 좋아졌잖아. 이렇게 되게 카톡을 보면서 시크릿 제품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했던 그런 후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미네랄 때문에 건강하고 또 아픈 사람이 좋아지면 뭐 멀쩡한 사람들이야 나빠지고 있는 게 또 얼마나 보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어떤 생필품, 샴푸, 바디 클렌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무독성으로
화학이 안 든 안전한 제품을 강조는 하지만 이렇게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서 치유가 된다든가 건강해지는 게 별로 없죠. 약간 좀 자랑할 만한 그런 원료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부분은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샴푸, 세탁용 세제, 뭐 염색약, 바디 샴푸, 뭐 화장품, 뭐 입욕제, 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화학 물질이 많아서 저기 보면은 피부 습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신경독성, 발암성, 그리고 뭐 기관지 천식, 아무튼 신장 기능 장애, 이 뭐 머리 감고 목욕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경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처음에 들었을 때 어린이들이 소변에서 90%가 파란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시글 쓰기 전에 제가 수영을 가르치고 수영하고 원장이었잖아요. 20년 동안. 간혹은 7살, 8살 아이들이 성주수증 때문에 저희 수영장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 상담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주사도 맞추고 성장, 이제 왜냐하면 3학년, 2학년 생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폐경기도 좀 빨리 오고 또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고, 제가 여기 대치동에서 애들 가르쳤었는데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성조숙증이. 근데 저는 이때는 공부를 했었으면 제가 좀 얘기했었을 텐데 저도 원인을 모르죠. 근데 엄마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주사를 맞히는데 의사 선생님 전부 다 운동을 시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에 등록을 해요. 그러면 근데 보면 아이가 말라 있어요. 성조숙증하면 좀 뚱뚱하고 가슴이 이렇게 뻥끗 나오지가 않고 말랐는데 가슴만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시켰어요. 열심히 시켰는데 왜 그러지? 왜 몸이 좀 이렇게 살점이 없는데 가슴이 나오고 왜 성조숙증인지 그때 몰랐습니다. 근데 책을 타면서 배우면서 알게 된 거죠. 이게 제가 수영장에 있을 때 엄마들이 이제 가방에다가 바디용품 바리바리 사서 보내세요. 저희가 다 씻기고 입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로션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은 깊이 공부 안 했고 존슨즈 베이비 로션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었어요. 예, 어디서 많이 TV 나오니까. 근데 그 외에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성분들 봤더니 파라벤도 엄청나게 많고, 제가 아토피니까 우리 아이가 첫째 딸아이가 악건성으로 태어나가서 로션을 정말 많이 발라줬거든요. 보습만의 살 길이야 이러면서. 근데 조금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저희 아이가 5세 때 제가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발라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걸 바르고 안전한 걸 발랐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발현이 안 되는 것들을 계속 발라왔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는 발현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시크릿은 결국은 저희가 쓰는 제품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면 건강해지고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다른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이런 솔루션이 나오진 않죠. 어떤 스킨케어를 쓴다고 해서 탈모에 도움이 되고 피부 염증이 치료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늘상 이런 것들은 이야기가 나오고 후기가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회 미네랄의 어떤 그런 현상들은 좋은 것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나쁜 걸 빼주고 좋은 걸 넣기 때문에 우리가 쓰면서 계속 건강해지는 바르는 영양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 그린캡스 사진이잖아요. 저희 시크릿 제품 중에 저희가 처음에 막 리커버리 막 밀었어요. 리커버리 밀고 부스터도 괜찮다고 막 밀고 일단은 바로 반응이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그린캡스는 사실 밀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잘 몰랐고, 근데 점점 인기가 많은 게 그린캡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화학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최고의 야채로 만든 제품들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년, 2년, 3년을 드시면서 한 얘기가 자연에서 그대로 가져온 게 가장 제일 높은 수준의 영양제다. 1도 화학 제품을 안 넣어야만 이 간에서 부담이 없는 거다. 저희가 스페인에 한번 갔을 때 리더들이 모여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제 파트너가 고려은단인가요? 빨간 표지 고려 비타민? 네, 유재석 광고하는 거 맞죠? 근데 그거를 얘기하면서 여기는 함유량이 몇이에요?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데서 배우는 거예요. 함유량? 저는 함유량이 얼마인지 몰랐어요. 비타민C가. 그랬더니 아시는 분이 많잖아요. 우리 100이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아는 분이 함유량이 고려 비타민 그게 1000이라서 자기는 항상 감기 기운이 그러면 그거 먹는다고 되게 자랑을 하시더래요. 함유량이 많다고 갑자기 자랑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끼리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왜 함유량이 적은 거야? 막 그러고 있었어요. 막 헤매면서. 그때 좀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문 박사님께서, 문미라 선생님께서 일단 화학은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 흡수량이 10%도 안 돼. 그리고 우리 비타민 10개를 먹어. 그러는 거예요. 1000을 먹고 싶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간에 무리가 생겨. 화학을 먹으면 간에서 해독시키느라 간이 무리가 돼.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좀 끊어서 드세요.
이 약을 먹어야 내가 치유가 되고 이 약을 먹어야 혈관이 좀 이렇게 혈압이 좀 조절이 되고 하여튼 좀 끊어 먹어야 되는 게 간에서 계속 부담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거 좋아지려다 이게 망가지는데 모든 영양제들을 끊어 먹으라 하는 이유가 좀 쉬었다 먹으라는 이유가 그 화학 제품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차라리 감기 기운 있고 힘들면 비타민C 열알 먹어도 돼. 시크릿은 다 거의 다 천연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배운 거죠. 그래 자연에 가까운 뭐가 있구나. 걔 또 한번 뽕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리커버리 수소뿐만이 아니라 이뮤넥스 뭐 그린캡스 원료를 보면 어마어마무시하죠. 네, 그리고 뭐 각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파트너 저희 팀도 영양제 직접 만드는 분이 계세요. 만드는 분이 옛날 데이앤나이트 너무 좋다고 하셨었고요. 그린캡스 딱 보시면서 어떻게 이 제품을 이렇게 캡슐을 넣고 이걸 어떻게 이 가격에 팔 수가 있지?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제품은 알면 할수록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언 플라워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너무 저희가 많이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크릿 제품 중에 사실은 근데 영양제는 깜빡하면 안 먹게 되고 돈 없으면 좀 덜 사게 될 수도 있고 스킨케어는 뭐 쓰던 거 브랜드 약간 그 파워를 가지고 뭐 샤넬, 랑코 뭐 이런 게 쓰는 게 SK2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색깔 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써야 되는 건데 치약은 일단 다 잊어버려서 30번 이상 행군하는 거. 시크릿 제품 외에. 예,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치약의 문제성을 얘기했었고 바퀴벌레도 금방 죽이는 게 치약이다. 그 치약에 대한 어떤 안전적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많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다 빠져서 저는 현존한 치약 중에 가장 안전한 치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전에 벌꿀 치약 쓰고요. 아메 치약 썼거든요. 그 다 성분 보고 아유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휴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게 다 들어있지 않아서 한때 하얀 휴지보다 내가 그때 그 휴지를 왜 삼겹살 기름 다 닦았는지 몰라. 10대 때 몰랐어요. 현관증이 엄청나다는 걸. 그래서 노란 휴지도 막 유행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다 빠져있는 휴지 그리고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도 썩지 않는다는 하도 파라벤 있는 세제를 많이 써서 몸 방부제가 돼갖고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거 다 거의 빠져있고 생리대도 정말 엄청난 10대 20대 여성분들이 문제가 있었던 나라에서 좀 지원해서 만든 생리대가 파동이 생기면서 자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모든 전수조사를 했는데 유일하게 뭐죠? 예지미인만 안 걸리고 다 걸렸는데 예지미인 만든 회사에서 만든 또 생리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 유기농이라 당연히 점막에 닿는 부분은 좋은 거 써야 된다. 그래서 두유 같은 경우는 뭔지 모르지만 애기 우리 여자아이 먹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빠진 제품이 안전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감사하게 또 기분 좋게 써야 되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자, 제품은 너무나 뭐 꼭지만 얘기하면 1박 2일 얘기해야 되고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